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패턴 인식 5.4, 5.5 발표를 맡게 된 엄주정이라고 하고요. 이 주제로 따로 말씀드리면은 패시안 그때 엄주정 씨가 저번에 이제 대각근사하고 약간 끝냈던 패시안 매트릭스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규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해시안에 대해서 배웠었죠. 해시안 행렬에 대해서. 사실 이 자코비안이 이제 어떠한 걸 이제 한번 미분을 한 이런 거라면 해시안은 두 번 미분해가지고 얘가 볼록성, 오목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저번에 말씀을 하신 게 주로 이제 리니어에서는 대각근사를 사용하면 되게 괜찮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르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아웃프로덕트 어프로시메이션입니다. 대각근사는 중간에 이제 정보들이 대각 행렬이 아닌 정보들이 되게 많이 손실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생각보다 그냥 폭넓게 쓸 수 있는 이러한 분사법입니다. 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MSE를 가정한다고 이제 민스컬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리니어 아웃풋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시안 행렬의 근사를 구해봅시다. 뭐 층은 두 개로 두고요. 우리 저번에 그렸던 그림 그대로 여기 됐나? 네, 이렇게 돼서 아웃풋 이렇게 되는 리니어한 네트워크라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근사에 대해 가지고 에러 펑션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 밑에 이렇게 써놓은 노테이션은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벡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타겟이랑 이제 y 값이랑 딱 해가지고 얼마나 피처가 잘 맞는지 리뷰레이션 된 값을 보는 거죠. 그렇게 제곱해가지고 이제 미스퀘어의 에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놓은 게 우리가 말했던 1차 미분 그런 매트릭스죠. 여기에서는 델을 좀 많이 썼는데요. 저희가 델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렵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I 번째 웨이트랑 J 번째 웨이트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약간 포멀하죠. 그냥 여기에서 내리고 뭐 미분하면은 I 번째, J 번째면은 이제 맨 첫 번째 I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는 이 J 번째는 아직 미분 안 했고 I 번째 미분했을 때는 나머지 이 시그마들은 다 없어지고 I 번째 시그마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 안쪽 내부 펑션 뭐 WI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쉽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J로 한 번 더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폼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얘를 델로 치환하면 얘는 두 번 미분한 거고 얘는 한 번 미분한 거니까 뭐 이렇게 쪼갰을 때 이제 얘는 델 Y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외적해가지고 얘를 행렬 형태로 바꾸고 얘도 어차피 이 두 번 미분한 건 행렬 형태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는 해시안 행렬을 근사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걸 다 연산하려면은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거랑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 두 번 미분한 것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뒤에서 나올 거긴 한데 잠깐만 이거 왜 써져 있냐? 이름이 누구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게 마이크 이슈 죄송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MSE를 사용하는 투 레이어드 회귀 문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웨이트를 인덱싱 해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해줄 수 있고, 그 결론을 다시 델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시아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델 YN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순정파, 역전파 할 때 우리가 보통 저장해 놓는 게 델 YN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델을 두 번 친, 이제 미분을 두 번 한 YN을 구하려면은 이거는 우리가 따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린 이거를 없애고 싶다 이거예요. 이 앞에 것만 있으면 연산이 엄청 빠른데 왜 뒤에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냐. 여기에서 수학적인 확률적인 기법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 부분 있잖아요. yn-tn.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옵티멀하게 학습이 됐을 때 이거는 0이에요. 왜냐하면은 최대한 얘를 학습을 잘 시켜가지고yn이 tn에 가까이 가면은 뭐 이것도 0인 것도 있지만 노이즈를 고려했을 때도 이 노이즈는 이렇게 옆으로 보시듯이 평균이 0인 가우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은 순수하게 노이즈만 남겠죠? 그러면은 순수한 평균 0 가우시안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충분히 큰 n에 대해 가지고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텀은 무시해도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시아 매트릭스를 이제 근사할 때 앞에 텀 이제 델 YN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외적을 해준 값만 사용하면 된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외적 근사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웃프로덕트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웃 오브 프로덕트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체계선 여기서 끝났는데 MSE를 사용했으니까 되게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막 시그모이드 쓰고 하면 해시하는 행렬을 어떻게 근사해야 되느냐. 사실 기존의 방법은 대각근사랑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미미한 건 대각근사에서도 한번 대상으로 잡은 다음에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요. 크로스 엔트로피나 막 시그모이드 같은 걸 썼을 때는 우리 뭐 기계학습이나 그런 거에도 나오다시피 크로스 엔트로피는 미분 후에 정리하면은 이제 y-t로 MSE랑 동일한 이제 에러 펑션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더 구해야 될 거는 이 앞에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미분을 했을 때 뭔가 하나 더 튀어나오게 돼요. 얘는 리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값을 앞에 더 곱해줘야 되는 이러한 추가되는 지점이 있죠. 이 부분이 그냥 순수하게 웨이트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이전에 결과 피처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하고 액티베이션에 넣어서 y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값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체인 룰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순수하게 i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을 웨이트로 미분하는 이러한 펑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시그모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이전에 봤던 거랑 리니어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여기에 그냥 앞에 액티베이션에 대한 것만 곱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외적 근사법을 왜 사용할까요? 이제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외적 근사법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해시한 우리가 역전파를 쓰거나 이제 그 값을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값을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시안을 사용한다 했었잖아요. 얘가 오목볼록을 판정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해시안 역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 근사법을 사용하면 이거에 대한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의 식을 보죠.
사실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리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죠. 자, 해시안은 이제 어떠한 이제 벡터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뭐 피처 벡터일 텐데, 네, 맞죠? 이제 나온 피처 벡터일 텐데, 이 두 개를 외적한 거를 다 대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 해시안에 대해서 수식을 쓸 수 있죠. 그것은 이 이전의 해시안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식일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네, 이 이전에 해시안 역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있대요. 이 우드베리 항등식의 특수형 같은 경우였는데, 증명을 찾아보니까 여기 그냥 이거 곱해봐라. 이거 뭐 n 플러스 uvt 곱하면은 i 나오고 뒤에 것도 i 나오니까 오케이, 증명 끝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이거에 이 식이 굳이 나와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제가 한번 유출을 해봤어요. 선형대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행렬, n 플러스 uvt라는 행렬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할 수 있죠.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외적한 값을 더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한 거니까. n 플러스 uv에 이제 uvt의 외적을 한 값에 x 벡터를 곱했더니 이제 b 벡터가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전개해줄 수 있죠. 뭐 얘네들은 뭐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제 분배 법칙은 가능하니까 전개해줄 수 있고, 이거를 이 vtx라는 이 제식 있잖아요. 얘는 폼은 똑같겠죠. 왜냐면은 이 v 차원에 대해 가지고 얘가 똑같을 테니까 얘는 내적이죠. 내적이면은 결과물은 스칼라로 나옵니다. 얘를 스칼라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정하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mx b-us로 되고, 양변에 이제 v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요. 여기까지도 뭐 사실 어떻게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m 역함수를 이쪽에 해준 다음에 분배한 다음에 v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스칼라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주면은 이 값도 당연히 스칼라 값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 나온 스칼라 값을 옆으로 넘기고, 그럼 얘는 잘 보시면은 이 역함수에 대한 이제 스퀘어 2차 잠시만요.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쿼드라틱 폼이 되는 거죠. 이거는 m에 대한 쿼드라틱 폼이 되고, 그래서 얘는 s에 대해서 한번 싹 묶어준 다음에 이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둘 다 스칼라니까 나눠줄 수 있죠. 스칼라면 나눠줘도 사실 오케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뭐 이거는 고려해줘야 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이렇게 미분했을 때 s를 이 이전식 여기에서 vt 곱하기 전에 이 식에다가 대입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을 때 얘랑 얘는 항등식이라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고려를 했죠. 모든 b에 대해 가지고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 식의 역행렬은 이 안쪽 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게 우드베리 항등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의도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역행렬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항등식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해시안이 매트릭스고 이게 이거니까 끼워 넣기만 하면은 이 다음 것도 알 수 있고 되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초기 행렬에 대해 가지고 초기 행렬을 뭘로 잡든 이 식만 계속하면 그 뒤에 해시안을 다 구해낼 수 있죠. 사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초기 행렬이 되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기 행렬에 곱해지는 건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근데 초기 행렬에 대해 가지고 적절히 작은 값만 이제 알파 i로 정하게 되면은
초기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하게 되면은 어차피 상관없다. 어차피 이러한 값들이 다 더해지는 식이니까 네 상관없다라는 게 교재에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식이 이거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는 수식이므로 이게 충분히 작기만 한다면 우리는 순수히 HN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유한차분법 저번 시간이었나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수식적인 미분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막 우리가 미분에 대한 함수도 잘 정리하지 못하겠고 그런 경우에 유한차분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2차원에 대한 에러 펑션이니까 한번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근데 여기에서 공통된 게 하나 있으니까 이제 입실론 뺀 거를 한 번 더 더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차분을 내고 이거를 이 변화량만큼을 이 입실론 제곱만큼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에러가 한 이 정도 되고 우리는 이러한 연산으로 이거를 구할 수 있다. 말로 했을 때 되게 좋아 보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정확하긴 한데 약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이제 순전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유하게 입술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에러 펑션을 다 순전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번의 순전파가 필요하고 한 번 순전파에는 웨이트 배수만큼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웨이트 제곱만큼의 해시안을 구해야 되잖아요. 해시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OW 세제곱만큼의 연산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한번 설명으로 이제 이걸로 비율을 주자면 웨이트가 웨이트 바이 웨이트 다바이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굳이 에러 펑션에 이거를 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다 구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한 번인데 이거 결과를 내려면 네 번을 써야 되는 거죠. 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차분을 줬다 안 줬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델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전파 역전파 하면서 계속 저장해 오는 게 역전파 하려고 저장해 놓는 게 델 E니까 이거 왜 굳이 안 쓰냐. 이거 쓰면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웨이트에 대한 에러 값으로 에러 값에다가 이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웨이트를. 이렇게 곱하였을 때 한 번만 차분을 하면은 네 이건 에러는 저번에 했던 얘보다는 잠시만 이게 에러 제곱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엡실론 O 엡실론일 텐데 이거는 오타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그때 O 엡실론이 맞았었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미분하면서 일단 이거는 잠시 넘어가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차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약간 오해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오류함수 1차 미분값에 대해서 이미 구해진 값은 곱으로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W 제곱에 대해서 연산할 수 있고요. 이것까지가 근사하는 방법이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이제 이 해시안을 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이건 사실 정확한 해시안 값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챕터긴 해요.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막 이런 값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 n에 대해서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이러한 웨이트랑 웨이트에 대해 가지고 같은 레이어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 두 개 미분한 거에 대해 가지고 Z 값을 다 곱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고요. 첫 번째는 얘도 사실 포멀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얘는 첫 번째 레이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는 어차피 여기 Z 값만 곱하면 되고 두 번째 값은 여기에서 액티베이션하고 X에 대해서 한 번 더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달라질 때는 그냥 하나는 이 위에 형태로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맞춰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역전파를 해주면은 정확한 해시한 값이 나온다. 되게 이거는 좀 수식적인 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나온 게 이제 베스트 멀티플리케이션 이 수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해시한 행렬로 OW 제곱만큼의 빨라도 OW 제곱만큼의 연산을 사용을 했잖아요. 왜 우리 이거 다 구해야 돼? 우리는 쓸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굳이 구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이 핵심 행렬을 모두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연산 시간이나 연산되는 메모리나 모두 다 오버헤드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될 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연산이 여기에다가 이 연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순전 파일에 나오는 우리가 자주 보는 식들이고 여기서 R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수식인 게 그냥 여기다 델 붙여놓고 네 한번 이제 델 연산을 진행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이런 형식이에요. 얘네도 다 했을 때 한번 미분하고 네 곱해주고 네 미분하고 곱해주고 이러한 형태고 네 이거는 역전 파일에 대해서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에러 펑션만 구할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크게 뭔가 이런 게 있다. 네. 그냥 이렇게 나눠서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만 짚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저번에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우리가 뭐 모델 엄청 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초기 이 사람들이 막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막 이거 뭐 2차로 쓰면 되는데 뭐 3차, 4차 뭐 2차에 대한 그거잖아. 2차에 대한 이제 이 2차에 대한 이제 그 좀 더 작은 집합이잖아. 그거를 왜 안 써? 네, 3차, 4차 쓰면 이치 다 커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막 엄청 크게 키웠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문제가 다적합이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킨 게 웨이트 디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에러가 필다는 그냥 에러에다가 웨이트 디케이 텀을 더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네, 과정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던 게 우리는 이러한 웨이트 디케이 텀을 네, 이제 람다 0의 평균을 가지고 람다분의 1의 표준 편차를 가진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음의 로그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뭐 여기에서 가우시안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노멀리제이션 텀을 다 떼고 그냥 E의 뭐만 봤을 때 이거랑 아예 똑같은 게 나온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거를 한번 상기를 시킨 다음에 네 가보자고요. 이 식 엄청 괜찮고 직관적으로 되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네트워크 속도화랑 잘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리니어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인풋이 들어오고 여기에 한번 걸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게 있어요. 얘가 뭐 x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x 벡터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얘가 y 타겟이 나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니어하게 그냥 ax 플러스 b 벡터를 곱한다면은 여기서 똑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뭐 여기에서 약간의 웨이트 변형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선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똑같죠. 왜냐하면은 에러 펑션에 대해서는 다 선형적인 연산에다가 이 중간 레이어가 뭐 몇 배수 막 아니면은 시프트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고정을 다 해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은 모든 웨이트 값에 대해서 한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묶여있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척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하에서 선형 변환을 한 데이터를 넣어도 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성질을 만족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웨이트에 대해 가지고 각자의 하이브 파라미터를 두게 하는 거예요. 네. 가장 직관적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두는 형태는 웨이트끼리는 독립적이니까 뭐 얘가 높아진다고 얘가 낮아지는 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독립적이란 거죠. 한 웨이트가 바뀌면은 하나의 이제 레귤레이션 파라미터만 바뀔 뿐 정교항 전체는 불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가 2배가 되면 하나가 2분의 1배가 되고 막 그런, 네, 그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정교항 전체로는 불변을 한다 라고, 네, 되는 거죠. 이를 이전에 봤던 웨이트에 대한, 네, 가우시안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알파1, 알파2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을 때 웨이트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단순한, 네, 가우시안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웨이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한 가우시안이 되고, 이 형태는 프라이어긴 한데 제약 조건이 없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임프로퍼한 프라이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지 정리라고 하죠. 베이지 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프라이어 텀이 0이 될 경우가 되게 많다. 왜냐면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제약이 없고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뭐, 네,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모델을 비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웨이트 바이어스에 대해서 각자의 레귤런스를 가지는 사전 분포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여기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되게 간단한 챕터이긴 했는데요. 얼리 스타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초기 머신러닝 같은 거 많이 쓸 때는 얼리 스타핑을 되게 많이 썼죠. 테스팅이랑 트레이닝으로 바꿔서 이게 테스팅이 아니라 사실 밸리데이션이라고 쓰는 게 더 맞았겠는데, 밸리데이션이 높아질 때 이제 이 성까지 얼리 스타핑을 해버리면은 가장 최적의 웨이트를 지닐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약간 이 패턴 인식적인, 네, 저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기에는 뭐 과적 합의 이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네, 그냥 끝까지 학습을 돌렸을 때 이 점으로 도달한다고, 이 점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점에 대한 웨이트에서 이 전체적인 게 W1이나 그냥 웨이트에 대한 노이즈, 뭐 데이터, 순전한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범위, 에러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린 여기에서 도달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읽고 이걸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고려를 못하고, 네, 과적합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W tilda, 이 학습값은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 말하면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텐데, 네, 여기 직전에서 끊는 게 가장 노이즈 정보도 반영하면서 가장 잘, 네, 대표할 수 있다, 잘 네, 테스팅을 완료할 수 있는 웨이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요.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얘는 그 다음을 위한 빌드업 챕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고 봤을 때. 컴퓨터 비전이나 뭐 각각의 이제 테스트들이 있을 텐데, 각 데이터는 우리가 이상적인 데이터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변화에 로버스트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좀 다뤘었으니까 다들 아실 이제 통글씨 엠리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6으로 하죠. 6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네, 이러한 로테이트에 대한 로버스트가 있어야 되고, 뭐 시프트에 대한 로버스트, 그리고 막 6을 이렇게 작게 써도 되고 이렇게 크게 써도 이거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값이 나와야 된다. 인데 여기에서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이러한 인베리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여기에 저자도 말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무한하면 이거는 상관없다. 이러한, 네, 현실의 데이터에 대해서 무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방법론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만 다 넣어주면은 이러한 로버스트니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데이터셋도 많긴 하지만 한정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네 가지의 방법론을 모두 그거 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고, 이거는 약간 제 식대로 해석을 해둔 게 바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미리 학습시킬 데이터에 불변성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를 추가한다.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에 좀 직관적이었어요. 막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막 시프트 하거나 이제 약간 로테이트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데이터 어그먼트 할 때 많이 쓰죠. 그런 거 데이터 증강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탄젠트 전파는 이제 그 다음 챕터 때 배울 거고, 약간의 웨이트 디케이와 같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환에 대한 불변 특징을 추출하는 함수를 처리 과정에 포함을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프트나 로테이트에 대해 가지고 좀 로버스트한 특징만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AI한테 맡길 수 있지만 사람이 되게, 네, 사람이 봐서 이제 이러한 거를, 네, 좀 추출해 주는 함수를 적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시프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풀이의 변화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주파수로 바꾸면은 시프트를 좀, 네, 억제할 수 있을 거고요. 시프트가 돼도 막 똑같은 주파수로 되니까 그걸 억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서 불변성을 포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CNN이 이것을 쓰고 있는 거고, 사실 같은 웨이트 매트리스를 돌리면서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의 불변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쳤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이었고, 보시면